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심쇼 시즌3 5화의 진행을 맡은 감도만입니다. 민심쇼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저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향 토론 콘텐츠입니다. 오늘도 역시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님이신 정현우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정현우님. 안녕하세요. 다음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오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진입니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연구소 대표이신 정국진 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민심쇼에서 중도를 맡고 있습니다. 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논란과 격화된 내분으로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대선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 타이틀은 취업 제한 이재용 백신 특사입니다. 지난 8월 1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복역률도 사실상 60%밖에 채우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렇지만 경제 역할론을 강조하며 가석방을 찬성하시는 의견 또한 많았습니다. 1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8.4%의 사람들이 가석방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요구로 가석방하게 됐다고 말했었죠. 여기 계신 네 분은 가석방 결정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재용이 풀려나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재용 가석방이 추진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불공정한 과정이었거든요. 이 이재용이 풀려나야 경제가 사라진다라는 주장을 엄청 일방적으로 많이 쏟아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국민 여론들도 아 정말 이재용이 풀려나야 경제가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여론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재용과 경제 활성화의 어떤 상관관계는 검증된 팩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권들에서 매번 재벌들은 감옥 들어가도 일찍 나왔거든요. 이제 사면도 되고 뭐 가석방이 일찍 되기도 하고 했는데 재벌들이 풀려날 때마다 경제가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그랬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우리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석방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충족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재용의 어떤 수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던 걸 돌이켜보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거 실제로 맞았고 그 다음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가지고는 경영 세습하지 않겠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거 자체를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가지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반성과 재범. 반성하고 있으면 형을 끝까지 다 채워야죠.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없느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왜 감옥에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 그리고 삼성물산을 통한 지배구조 공고화 이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요. 세 번째 프로포폴 맞았죠.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재범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경제 역할이 크다 작다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은 법 앞에 평등을 해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석방한 거는 사실 옳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사람이 경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 사람을 가석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대하게 해석한다는 게 그러면 돈을 잘 벌고 부를 잘 창출해서 이런 큰 그러니까 경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죄를 지었어도 조금은 관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과연 그렇게 관대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제 가석방으로는 이제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아직은 절반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상태죠.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5년 동안 범행과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회사 돈 86억 원을 횡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취업 제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딱 먼저 드는 생각은 지나치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회에 범죄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고요. 말씀하신 그 특정 경제 가중처벌 관련 취업 제한은
취지는 그 조항의 취지는 밥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영찬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누가 이재용이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 어디서 좀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 가장 큰 면분이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듯 반도체와 사실 백신 수급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70% 완료 시점을 기존의 11월 말에서 10월로 앞당긴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이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정부의 백신 수급 일자를 앞당기는 등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 단 4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우리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그 회사 자체의 책임이 있을 때 온전히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적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재벌들한테 해결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대선을 둘러싸고 최근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선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 일어난 이슈 중 하나가 이준석 당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었죠. 두 사람 간의 통화에서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윤 전 총장이 아닌 경선 과정의 갈등이 정리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을 했죠. 18일 오전에 원희룡 전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통화 녹음 파일 전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준석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딱 합니다라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모두 저 녹취록을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석되셨나요? 일단은 원희룡 지사가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뒤로 가장 많은 언론의 미디어의 관심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 이제 대구를 가서 지지자들에게 이제 뭐 박수도 받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다시 한번 알리게 되는 후수적인 좀 효과를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명분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불공정하게 관리되면 안 된다, 공정하게 관리돼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공연하게 당에 이게 분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리고 그 분란이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조금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없었을지 그런 생각은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과거 뭐 민주당에 이해찬 대표가 있었으면 민주당에 과연 누가 당대표랑 전화한 거를 밖에 떠들고 다녀. 진짜 큰일 날 일인데 이준석은 그냥 애 취급하는구나. 우리 국민의당 안에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치권에서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는 있죠. 박 대통령도 이제 청와대 비서관하고 소통했던 게 다 녹음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취를 풀어갖고 텍스트화했다는 점이 그건 도무지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고. 그 부분은 쉴드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진짜 막장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대선 잘 치러내라, 대선 흥행시켜라 라고 뽑아놓은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의 임무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흥행의 방향, 그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그 과정에서 후보들과 조율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 조율의 과정이 다 보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보도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구나. 저 이준석 대표가 강력한 권력 행사는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 본인도 양보한 적은 없죠. 다 반론을 제기하고 뭐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 행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대표가 결정을 하면 저 사람 결정을 믿고 좀 따라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의 지지는 확보하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당성의 지지를 받은 권력 행사를 하면 그러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줄 텐데 지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충돌하고 주인공이 돼야 될 주자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서서히 그 사람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 사람들이 따라주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돼서 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경선관리위원장 하시는 분이 사퇴한 것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대선 이슈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정윤호 대표님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오늘 그래도 저는 경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대화가 오고 할까 기대도 됐는데 그래도 토론을 거듭하고 회가 거듭할수록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고 합의된 결론도 좀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입장이 정해진 사이로 서로 토론했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계속 견해가 달랐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강민신 대표님은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이 지난주에 대선 출마를 드디어 선언하셨죠? 자, 앞으로 대선 판도에 정의당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여러 후보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안에서도 당내 경선이 펼쳐질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님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다양한 주제로 좀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었고요. 다음 주죠? 9월 4일인가. 그때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어떤 혁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준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정말 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어떤 분란의 어떤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중심에 서는 그러한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민심쇼 시즌3 5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슈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유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